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포커스온의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국내 시황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수부터 살펴보자면 코스피 지수 2552.75 1.57% 지금 14시 오후 2시 기준으로 이제 1.5%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더 컸죠. 2.99% 거의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상당히 강력한 시장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피 등락 종목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고 대략 거의 한 8대2, 9대1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와 주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약간의 이제 매도세가 나왔고,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물량을 기관이 또 다 받아 먹었어요, 지금. 기관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점 매수다라고 이제 보여졌고, 그리고 어떠한 또 중요한 지표들, 그리고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기관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주도 섹터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오전, 오후 전혀 관련 없이 그냥 반도체와 AI 이쪽이 좀 강하게 나왔다. 로봇 쪽도 좀 나왔었고 2차 전지도 오전에 2차 전지도 좀 나와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했던 게 반도체였다. 반도체가 오늘 반도체가 나오는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후장도 현재 2시까지도 여전히 반도체와 AI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의 섹터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섹터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반사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주요 이슈, 국내 증시도 끌어올린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다음 달 공개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아마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엔비디아와 관련된 반도체 섹터,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와 관련된 자율주행 FSD하고 연관이 돼 있죠. 이 부분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와줄 수 있다. 나와주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증시도 끌어올리는 엔비디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CPI 좀 잘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CPI 잘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CPI가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상승했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이때 미국 시장 하락했거든요. CPI 발표 직후에. 그런데 이 젠스나 황 사장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딱 마무리를 결정타를 딱 매겼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CPI 발표 후에 제가 예상한 대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원 CPI 예상, 시장 예상치 상회하면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스태그에 대한 리스크도 좀 우려도 나왔었고, 시장 금리 인하가 기존에 50bp를 예상을 했었는데 물가 아직 반등이 나오네 라면서 25bp로 이제 하향을 조정한 것을 이제 금융 투자사들이 이제 미국 투자사들이 반영을 하면서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첨단 반도체 칩 사우디에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이제 허용 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반도체 주가들이 이제 어느 순간 조금 이제 낙폭을 좀 줄여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개최한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죠. 젠슨왕이 참가를 하면서 여기서 얘기를 했었는데, AI발 수요는 여전하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다른 기업들은, 거래처들은 엔비디아 H200 칩 받아서 1등으로 올라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또 화려한 언변을 또 자랑을 하면서 컨퍼런스를 끝냈는데, 컨퍼런스 도중부터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다 말아 올렸다. 하락분까지 다 말아 올리면서 미국 증시 상당히 강력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국내 증시도 엔비디아 강력하잖아요. 강력하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한 부분들이 강력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정말 국내 증시도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뜻은 제가 이제 예상치 못한 이 엔비디아를 예상하지 못했네요. 맞추긴 맞췄는데 한 반 정도는 맞췄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틀려버렸죠. 과정 중에 있었던 반 정도는 맞췄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지 못했다.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런데 참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고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 로보택시 다음 달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이제 임박이 되면서 다음 달 10일에 로보택시가 이제 공개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정이 잡혀 있었고 이 로보택시가 뭐냐라고 보면요. 로보택시가 뭐냐면요. FSD 자율주행이죠.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을 탑재한 무인 택시가 이제 바로 로보택시라는 건데 여기 The end of the steering wheels 이렇게 돼 있죠. 스티어링 휠 이제 끝났다. 스티어링 휠은 이제 끝나지 않았냐. 운전대 잡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FSD에 탑재한 무인택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 FSD가 이제 중국 상하이에 FSD 승인 통과가 됐었죠. 테스트 승인이 떨어지면서 가파르게 기술이 성장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이제 FSD 유럽 중국 출시 예정 소식도 있었고 FSD로 인해서 테슬라가 상당히 강력하게 이게 자율주행 시장 관련해서 상당히 선점할 수 있는 위치로 또 접어들었거든요.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압도적인 선구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만큼 이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고 전 세계적인 이제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을 이제 먼저 출시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국가에도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할 텐데 유럽과 중국 출시 예정하면서 출시가 이제 빠르게 된다고 봤을 때는 테슬라가 상당히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주요 일정 살펴보시게 되면요. 21시 근원 생산자 PPI죠. 코어 PPI 그리고 그냥 PPI, 헤드라인 PPI 그리고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상치는 이전치는 1838 180만 개의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는 소폭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는 여전히 똑같을 것이다. 22만 개 정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데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데 일단은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PPI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PPI, 일반 PPI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근원은 늘어날 것이라고 근원은 예상치를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원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연준에서 보고 있는 이제 근원 PPI 헤드라인 안 본다 그랬거든요. 헤드라인은 안 본다 그랬는데 이제 근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에서 PPI가 증가했을 때는 또 예상치보다 증가했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 나올 수 있다. CPI와 마찬가지로. 어제와 같이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행운이 나와준다면 모를까? 글쎄요. 기적이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기적이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근원 PPI를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PC까지 이제 나오게 됐을 때 PC 부분은
상당히 또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PC가 관련된 부분은 오늘 발표될 PPI에 좀 달려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시황 전략 살펴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 국내 증시도 오늘 국내 증시까지 하드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CPI 전일 미국 CPI 악재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하드 캐리한 모습,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다. 세계 증시를 하드 캐리하는 엔비디아 예상치가 이제 어긋난 CPI 결과에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전 글로벌 증시를 하드 캐리하는 엔비디아였지 않았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CPI가 이제 어제 발표됐던 CPI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제 CPI가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행운은 단순한 일회성 상승 가능성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익 났을 때 반드시 수익을 챙기고 내일장에 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내일장은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잔악계나 매물조심, 불조심이 아니라 매물조심 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다. 연휴를 앞두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량의 이제 자금을 빼서 이제 쓰기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투자한 자금을 이제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매물 조심하고 관망세로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도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연휴를 앞두고 보통은 또 오전 근무만 하는 기업들이 또 회사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앞두고 오전 중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오늘 밤에 발표하는 이제 PPI가 이거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코어 PPI를 상승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 또 증가하게 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제와 같은 강력한 이벤트가 없다면 없는 상황에서 PPI마저 상승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 우리가 비중을 실기 위한 현금 보유의 관점 무조건 지키셔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